우리 딸 값은 1억 8천입니다라는 말에 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일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대호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66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지훈이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됐구나. 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계란 후라이였지요.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요. 그래. 몇 시에? 7시에 아버지 집 근처 식당에서 뵐게요. 알았다. 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대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구청 민원과에서 근무했지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특별히 승진욕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결혼은 30살에 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지요. 첫인상은 차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은 결혼 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가진 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대호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의지가 확고했지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지훈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대호는 바빴습니다. 낮에는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과외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수학과 영어였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대호는 노원구에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벗어났지요. 대출이 있었지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구나.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지훈은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운동도 좋아했지요.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요. 대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대학 졸업 후 지훈은 취업했습니다.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원으로 시작했지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10년 만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습니다. 대호는 흐뭇했습니다.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아들을 뒀을까. 하지만 순이는 걱정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아직 전자나 38이에요. 이제 서둘러야죠. 순이는 지훈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선을 보라고 권했지요. 하지만 지훈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혼자도 잘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순이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여보, 대호는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대호와 지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 후 대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지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대호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대호는 적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대호는 걱정했습니다. 이 녀석도 나처럼 혼자 늙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마무리. 저녁 7시였습니다. 대호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지요. 아버지. 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지요.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대호는 순간 멈췄습니다.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 이번에 상견례를 하려고요. 대호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좋다. 정말 좋아. 지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식사를 하며 지훈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박은지예요. 간호사고요. 35살이에요. 어떻게 만났어? 친구 소개로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성격은 어때? 착해요. 배려심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대호는 흐뭇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를 부산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부산? 예. 여자 쪽에서 그쪽이 편하다고 해서요. 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알았다. 감사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지훈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순이가 없어서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반려자를 만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대호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훈이 결혼 자금으로 1억 8천은 줘야지. 대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외동아들이었으니까요. 최선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맙다. 아버지가 많이 기쁘다. 상견례 잘하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해요. 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생각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들이 결혼한대. 하늘에서 축복해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부산에서 점심 먹으면서 뵙기로 했어요. 대호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KTX 표 예매할게.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대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다림질도 되어 있었지요. 첫인상이 중요하지. 대호는 준비에 신경 썼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은지 어머니께서 선물은 안 가져오셔도 된대요. 그래?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야. 예의는 지켜야지. 대호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20만 원짜리였지요. 포장도 정성스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될 분들인데 정성을 다해야지.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구두도 닦았지요.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구나. 지훈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맸지요. 아버지, 멋지세요. 너도 잘 어울린다. 두 사람은 KTX에 올랐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지, 어머니는 좀 직설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 예. 근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해할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전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은지와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김대호입니다. 은지의 어머니 박정숙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박정숙이에요.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어색하게 손을 내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대호는 준비한 한우 세트를 꺼냈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받아주세요. 박정숙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그녀는 선물을 옆에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호는 그녀의 차림새를 보았습니다. 등산복이었습니다. 대호와 지우는 정장인데 상대는 편한 옷차림이었지요. 혹시 바쁘셨나? 대호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훈 씨, 연봉이 1억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은 1억밖에 안 된다고요?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아, 생활비도 쓰고 해서요. 38인데 그것밖에 못 모았어요? 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자취하면서 저한테도 용돈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아껴 쓰지. 우리 은지는 간호사인데 6천은 모았어요. 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좀 계획성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박정숙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집 생각하세요? 제가 1억 8천 정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는 지훈이가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억 8천이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요? 서울 외곽 쪽으로 보면 괜찮은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딸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딸 가진 게 죄인가요? 우리도 6천 낼 건데.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박정숙은 계속 따졌습니다. 지훈 씨 회사도 중견기업이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부장이라고 하지만 요즘 부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애 낳으면 누가 돌봐요?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신지요? 결혼이요. 준비가 더 필요해 보여요. 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좋은데 현실적이어야죠. 박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은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세요. 괜찮아. 이해해. 은지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대호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무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더 모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부족한 건 제 탓이에요. 대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성실하게 일하고 효자고 좋은 사람이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분들 태도가 좀 그랬어. 솔직히 아버지는 마음이 안 좋다. 저도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우리 은지는 6천 모았어요. 중견 기업이잖아요.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대호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은지랑 이야기해 볼게요. 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결혼, 과연 괜찮은 걸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때 판단하자.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은 은지와 계속 만났습니다. 대호에게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그래, 앉아라.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그래? 이번엔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시네요. 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만나자. 아버지, 죄송해요. 또 이런 부탁을.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대호는 불안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주말로 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대호는 이번에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고급 과일 세트였지요. 이번엔 좋게 끝나길. 대호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지훈과 은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정숙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호가 인사했습니다. 예. 박정숙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대호는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박정숙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또 이런 거 가져오셨네요. 예의입니다. 예의면 처음 한 번이면 되죠. 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분위기가 무겁했습니다. 전개, 박정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억 8천이 제 전부입니다. 박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요? 빚을 지라는 거예요? 결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지는 빚 없이 살았어요. 빚쟁이 며느리로 만들 순 없죠. 대호는 참았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38인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박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훈 씨 스펙이 우리 은지랑 안 맞아요. 중견기업 부장이면 뭐해요? 대기업도 아닌데 연봉 1억이 많은 줄 아세요? 요즘 그것도 평범해요. 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사실을 말하는데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박정숙은 딸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예. 지훈 씨 조건으로는 우리 은지한테 부족해요. 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집도 제대로 못 마련하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우리 은지는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해요?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해? 내가 조건이 좋아?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알아?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은지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까? 사랑? 그걸로 밥 먹고 살아? 대호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겠습니다. 박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왜요? 기분 나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럼 조건을 더 내놓든가요? 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들을 물건처럼 평가하시는 게 불쾌합니다. 제 아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부족할 순 있어도 인격까지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저희 아들도 귀합니다. 평생 혼자 키운 외동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렇게 무시당할 순 없습니다. 대호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가자. 아버지, 이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결혼 못해요. 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들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보낼 순 없습니다. 대호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지훈이 뒤따라왔습니다. 은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지훈 씨, 지훈이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은지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은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지훈 씨,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은지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마무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훈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대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대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아버지가 화를 낸 건, 내가 무시당하는 게 참을 수 없어서였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남자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돌아갔습니다. 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은지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짧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괜찮아요. 은지 씨도 힘들었죠.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주말마다 대호를 찾아왔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대호는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하려고요. 이사? 예.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요. 대호는 놀랐습니다. 어디? 노원구요. 아버지, 근처에요. 그래? 얼마짜리인데? 전세 2억이요. 제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대호는 기뻤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고 싶어요. 혼자서라도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언제 이사해? 다음 주 토요일이요. 알았다. 아버지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이사 날이 왔습니다. 대호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지훈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뭐 도울 거 없어? 아버지, 이건 제가 들게요. 아니다. 내가 들어. 두 사람은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괜찮네. 그죠? 아침에 햇빛이 정말 좋아요. 짐을 다 풀고 대호는 돌아보았습니다. 가구는 천천히 사면 되겠다. 예. 필요한 것만 하나씩 살게요. 냉장고랑 세탁기는 아버지가 사줄게.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됐어.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개,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건배해요. 그래.
새 출발을 위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참 먹다가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뭘? 결혼에 대해서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서두르고 조건만 보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지우는 진지했습니다. 은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까지 생각했어야 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예.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 안 게 다행이지. 지훈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급하게 하지 않을래요.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번엔 부모님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새 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주말마다 대호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순대국 맛집이래요. 그래? 가보자. 저기 빵집도 새로 생겼어요. 나중에 들러볼까? 두 사람은 동네를 함께 걸었습니다. 대호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가까이 사니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대호는 놀랐습니다. 누군데? 회사 후배예요. 여자 후배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벌써? 아니에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왜 소개시켜? 아버지가 보시고 괜찮으면 좀 더 알아보려고요. 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7시에 아버지 집 근처 식당으로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대호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저녁 7시였습니다. 대호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중간쯤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아버지,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호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훈이랑 같은 회사인가요? 예. 저는 인사팀에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5이요.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경기도 고양시요.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호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어떤가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말 성실해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시고요. 다들 지훈 선배 좋아해요. 대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게 사셨지만 서로 아끼며 사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대호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무리. 저녁이 끝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대호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호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정말요? 응. 진심이 느껴져.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천천히 알아가 봐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호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가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순이야,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마웠어요. 수진이도 아버지, 정말 좋으시대요. 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더라. 잘해봐라. 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조건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직 결혼이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되는 것 같구나.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했습니다. 대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계속 만났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지요. 대호는 가끔 두 사람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수진은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지요.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은 진심이었습니다. 대호는 그런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대호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지요.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수진이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하세요. 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좋지. 언제? 이번 주말 어떠세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버지,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만나시면 돼요. 그래. 걱정 마. 하지만
대호는 긴장되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이번엔 다를 거야. 대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양시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대호와 지훈이 먼저 도착했지요. 잠시 후 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아버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호입니다. 저는 최철수라고 합니다. 수진 아버지예요. 저는 이영이에요. 어머니고요. 두 분 모두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지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철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서 앉으시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호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였지요. 작은 정성입니다. 최철수가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성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호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최철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35년 일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혼자 키우신 거 들었어요. 예.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습니다. 지훈이가 잘 컸으니까요. 최철수가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지훈 씨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고요. 지훈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최철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영희는 주부였지요. 저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큰 욕심 없이 수진이 잘 키우는 게 목표였죠. 수진이가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저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영희가 웃었습니다. 지훈 씨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희도 믿어요. 최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는 조건 같은 거 안 따져요.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딸을 아껴줄 사람인지예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최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잘 지냅시다. 대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요. 따뜻했습니다. 이영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좋은 사람 만났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이 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대호도 따라 웃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지요.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다음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영희가
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잘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수진 씨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마무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훈이 운전을 했지요. 대호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저렇게 좋은 분들이니까 수진이도 좋은 거겠지. 지훈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수진이 좋아하니? 네, 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아니에요. 수진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웃게 되고 행복해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조만간 청혼해라.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좋은 사람 놓치지 마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도착했지요.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조심히. 그래. 너도 조심히 가고. 아버지. 왜? 사랑해요. 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나도 사랑한다. 지훈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지요. 순이와 지훈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한 달 후였습니다. 지훈이 수진에게 청혼했지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봄이었지요. 대호는 바빴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지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지훈이 대호를 찾아왔지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대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좋은 사람 찾았잖아. 아버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지훈이 대호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요. 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지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 지훈이가 결혼합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입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진 씨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딸 키워주셔서요.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대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철수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요. 식이 끝났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신혼여행을 떠났지요. 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지요. 순이야,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이제 내 걱정 놓아도 되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알고 있었지요. 순이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잘 끝났습니다. 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대호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지요. 꿈속에서 순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요. 수고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요. 대호도 웃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이제 함께 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지요. 봄꽃이 흩날리는 길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지요. 행복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